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요 커뮤니티 공간에 이런 내용 올려드렸습니다. 2분기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경우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달라. 그래서 선착순 3분의 종목만 간단하게 2분기 반기 보고서를 저희가 좀 검토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SK 렌터카 그리고 저희가 사마 콘덴서 영상은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세 번째 이 무림 PMP라고 하는 기업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도 한 번씩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공지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들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투자할 종목, 같이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목에 대한 종목 브리핑 이런 내용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서비스도 가끔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무림 PMP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8월 16일에 공시된 무림 PMP의 반기 보고서 내용입니다. 우선 반기 보고서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이 무림 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무림 그룹의 지배구조이고요. 총 3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림 SP, 무림 페이퍼, 무림 PMP 이 3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무림 SP가 무림 페이퍼를 지배하고 무림 페이퍼가 다시 무림 PMP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림 PMP는 일단은 사업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지주회사냐 사업회사냐 이게 약간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림 PMP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펄프 그리고 제지 요 2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펄프 같은 경우에는 종이의 원재료입니다. 종이 제품의 원재료이고요. 이 표백 화학 펄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펄프 제지 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일단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펄프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한 개가 있는데요. 크게 뭐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펄프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 제조 업체들 중에서는 무림그룹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지 부분은 펄프를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펄프와 제지 이 일관화 공장을 2011년도에 완공한 이후에 꾸준히 지금 가동을 하면서 종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 경쟁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노트나 다이어리 등에 사용되는 백상지와 잡지나 뭐 캘린더, 라벨, 쇼핑백 등에 사용되는 아트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지 관련된 기업들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국제지연합회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종이의 어떤 뭐 종류라든지 뭐 분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업 현황에서 제지 산업의 이해 그래서 제지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뭐 현황들 데이터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 종이를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종류별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신문 용지를 만드는 업체인지, 인쇄 용지인지, 포장 용지인지 업체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펄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펄프를 눌러 보시면 무림 PMP는 여기 화학 펄프를 만든다. 그다음에 전주 페이퍼는 비상장 기업입니다만
여기 기계 펄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무림 PMP 사업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의 이러한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게 바로 화학 펄프를 만드는 업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공부하실 때 이 제주연합회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2022년도 반기까지 볼 때 제지의 사업 매출 비중이 대략 한 76%, 펄프가 한 23%,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제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지 업체들 뭐 수혜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또 어려운 얘기예요. 원재료가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간 만큼 제품의 판가를 같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가능하면은 매출도 잘 나오고 원가가 올라간 만큼 또 비용도 많이 나가면서도 이익을 좀 남길 수 있는데요. 안 좋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는데 판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은 좀 늘지언정 원가가 올라가지고 이익이 안 남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원가 오른 어떤 비율보다 판가 올린 비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르긴 올렸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익이 좀 감소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는 국제 펄프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 펄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 펄프 가격이랑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동사가 판매하는 펄프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펄프가 원재료가 되겠죠. 이게 올랐는데 이것도 같이 오르면 매출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올랐는데 얘가 안 오른다. 그러면 비용만 많이 나갈 수 있겠죠. 원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사업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 보고서에는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원재료를 조달을 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수입을 하는지 국내에서 들여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자, 국제 펄프 가격 잘 보시면은 2022년도 반기 잘은 몰라도 일단 어떻습니까? 톤당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제지 가격 보겠습니다. 역시 톤당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은 공사 제품이 일단 판매되기 전에 원재료 단에서 올라 있겠다. 이런 것들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실적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왔냐? 대략 한 1,8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1,613억. 자, 매출은 늘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기로 봐도 반기 누적이 3,427억. 작년에 2,992억이었습니다. 역시 반기도 늘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늘어난 거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매출 늘어난 만큼 어떻습니까? 매출 원가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1290억의 원가였는데 올해 1554억. 그래서 실제로 매출 총이익을 보십시오. 작년에 323억을 남겼는데 올해 250억. 오히려 지금 판매된 것보다 원가 반영이 더 많이 돼서 매출 총이익단에서 작년보다 지금 실적이 못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보겠습니다. 작년에 128억, 올해 139억. 그래서 작년 2분기 실적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 작년에 195억이었는데 올해 111억이니까 매출이 늘은 것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못합니다. 이러면 아까 원가 올라간 것들을 판가에 다 전이를 못 시킨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무림 PMP 입장에서 볼 때 2분기 장사한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금융 수익이 5억 3천이었는데 올해 55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금융 비용입니다.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 1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융 수익도 늘었지만 금융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주주 이익 입장에서 볼 땐 깎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152억의 순이익이었는데 올해 8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분기만 딱 놓고 볼 때는 작년에 거의 이익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반기까지 볼 때는 87억 작년에, 올해 133억이니까 2022년도 실적을 놓고 볼 때는 작년보다 좀 나은 실적을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뭔가 확실히 좀 꺾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 도대체 어떤 게 지금 증가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딱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2022년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기 예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자 수익이 늘었을 것이고, 반대로 동사도 채권을 발행을 했거나 또는 대출이 있을 경우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 그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봐도 그게 늘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여기 보시는 연결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컴퓨터에서 컨트롤 F를 누르세요. 그래서 금융 수익이라고 한번 일단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융 수익이 대략 어디에서 뭔가 증가가 됐는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작년도 5억 3천, 단위가 1,000원입니다. 공 3개 붙이십시오. 그래서 5억 3천이었는데 올해 55억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대략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10억.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 10억이 들었고요. 외화 환산 이익, 그러니까 외화를 가지고 있었는 것 중에 환산 이익, 작년에는 지금 여기 가로채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22억. 대략 여기서만 봐도 한 30억 늘었고요. 외환 차익, 요게 작년에 5억 8천이었는데 올해 19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늘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금융 수익이 아니고 금융 비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합계해서 보시면 작년에 30억 정도 일단 금융 비용이 나갔는데 올해 112억, 대략 한 80억 정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늘었을까? 일단 외화 환산 손실, 이게 50억,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환 차손 34억, 이것도 좀 큰 것 같고요. 이자 비용은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3억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항목이 좀 많이 늘었구나. 결국 보니까 외화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익도 났지만 손해도 났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외환 차손이 얼마, 외화 환산 손실이 얼마가 지금 비용이 늘었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주식 담당자들에게 물어볼 사항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거기에 물어봐야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차피 회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표시되어야 되는 것들만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주식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를 일단 봤고요. 제가 미리 좀 봤는데요. 동 종목은 여기 재무상태표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 48기 말이면은 2021년도 말을 의미합니다. 804억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대략 한 300억 정도? 좀 더 들어온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300억이 어디선가 분명히 증가가 된 겁니다. 6개월 사이에 300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거의 일단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재무상태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비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유동부채가
작년 말 기준 여기 보시면은 3,372억 정도가 있었는데 3,725억. 그래서 3,300억에서 3,700억이 됐으니까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분명히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동부채 항목은 바로 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좀 늘었을까 잘 보시면 이런 데 숫자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항목이 좀 큽니다. 21년도 말 기준 보시면 2,428억이었는데 2,700억, 대략 3천억 가까이 뭔가 좀 여기 장기 차입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늘어난 항목이니까 이 장기 차입금은 뭐가 늘었는지 이런 게 제가 볼 때 좀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장기 차입금은 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F로 누르신 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이제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금액이 늘어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항목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대략 한 300억 정도가 늘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산업시설자금에서 21년도 말 보시면은 대략 한 90억이었는데 여기 130억으로 늘었습니다. 한 40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운영자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해서 써 있는데 이게 일반 대출인지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출 같은데요. 우리은행에서 2.4에서 5% 정도의 연 이율로 빌렸다. 여기에서 대략 531억이었는데 790억, 대략 한 260억 정도가 여기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이 300억이 늘었던 거는 대략 여기 한 30억, 40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대출 여기서 한 260억 정도. 네, 이런 것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게 대략 한 3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 늘어났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왜 늘어났냐? 어디에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이제 간단히 봤고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재무제표 체크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이버 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저도 이제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채 비율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채 비율. 그래서 동사가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가끔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긴 하는데 여튼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보면은 잘 줄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라면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돈을 꾸준히 벌어서 현금이 들어오는데 부채를 왜 줄이지 않는지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즈라고 하는 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무언가 R&D를 많이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될 만큼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늘려가지고 양을 늘리겠다 그러면 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걸 짓기 위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지만 뭐 엄청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가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생긴 만큼 유보율이 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유보율이 지금 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약간 어디선가 돈은 좀 샌다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느냐? 배당 금액이 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게 주당 배당금이 175원, 시가 배당금 4%가 2019년도인데 당시 영업이익이 494억. 일단 최근 3년 내에 가장 실적은 이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예상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61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배당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주라면은 175원, 그 다음에 예상은 지금 150원인데 뭐 한 200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왜 안 주는지, 회사 유보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배당금을 늘릴 생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주주라면은 요구할 만한 사항이니까 꼭 요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이 2,9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대략 한 44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가총액 2,909억을 여기 예상 순이익 440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6.6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PER인 겁니다. PER. 그러니까 440억씩 6.6년, 길게 7년을 뭐 간다고 하겠습니다. 440억씩 7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이 2,900억짜리 회사를 또 하나 살 수 있다. 그만큼 돈을 잘 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저 PER 얘기하는 게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올해 순이익이 2,900억이다. 2,900억을 요 순이익 2,900억 나눠버리면 PER이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만 장사해서 돈 벌면은 요 회사만한 기업을 또 살 수 있으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거죠. 그래서 PER 6배는 굉장히 낮은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제지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아세아 제지고요. 시가총액이 3,377억입니다. 예상 순이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지금 상반기 거둔 이익을 보니까 5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속도라면 작년에 거뒀던 910억 정도는 무난하게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략 900억을 올해 예상 순이익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377억을 900억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PER 3.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제지업계 아세아 제주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림 PMP도 있는데 비교해 봤을 땐 어떻습니까? 아세아 제지가 훨씬 저평가된 기업인 겁니다. 일단 무림 PMP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제지는 시총이 이제 1,000억입니다. 1,000억. 이 회사도 매년 잘 보시면 꾸준히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보니까 반기까지 한 55억 정도. 요 정도 페이스라면은 제가 볼 땐 2020년도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100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럼 PER이 10배인 거죠. 그래서 한창제재랑 비교하면 무림 PMP는 주가가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세아제재하고 비교하면은 아세아제재는 PER이 3.7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사 6배 정도 거래되는 거는 주가가 약간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 이 제지업체들 고밸류에이션 준다 하더라도 PER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PER 뭐 6배 정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뭔가 비싼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해봄직하고요. 이익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배당 같은 거 좀 늘려달라 해가지고 배당 수익 받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배당은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지배구조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림 PMP를 지배하는 건 무림 페이퍼입니다. 무림 페이퍼가 지분율이 어떻습니까? 높아요. 그래서 무림 페이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아마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늘릴 겁니다. 무림 페이퍼가 가져가는 만큼 그 위에 있는 무림 SP도 당연히 받아가려 할 거고 무림 SP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일가, 총수 일가도 배당을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데 있어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좀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무림 PMP라고 하는 기업 반기 보고서 좀 세부적으로 또 볼만한 내용들 같이 봤고 체크해야 될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그때는 요 반기 보고서 또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오프라인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온라인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보고서 읽는 거 가장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되도록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의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리스에서는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성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